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코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서울에 있던 한 주택에서 사실 때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지만 이 기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집이 있죠. 마당도 있고 이런 집에 사실 때 겪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코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미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좀 많이 떨리시죠? 네, 지금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사를 이미 가셨나요? 거기를 이사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서울 어디쯤에 그냥 뭐 큰 지역만 얘기하면 어디에 있었던 집이었나요? 서울 중심부 쪽이고, 약간 대학로 근처? 아, 대학로 근처. 네네. 그러면 해화 쪽인가? 네, 해와 한성대 아하. 그쪽이요. 알겠습니다. 그 집에서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고, 그리고 코리님께서는 또 귀신을 보신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뭐, 보고, 듣고, 이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일단 기로 느껴요. 뭔가 느끼는. 소름이 돋는다든가, 아니면 좀 심할 경우에는 소름이 돋으면서 좀 이렇게 멀미할 때, 진땀 나고 토할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제 꿈을 좀 자주 꾸는데, 꿈이 좀 잘 맞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좀 꿈속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냄새도 좀 맡거든요. 귀신 냄새를? 네. 근데 오늘은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에서 겪었던 과거 이야기들을 짧게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 집에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가족들이 살았던 집인데, 제가 이때 한 5살 때쯤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릴 때 동생은 부모님이 데리고 주무시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잤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TV 보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밤에도 주무시기 전까지 좀 TV를 좀 즐겨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어리니까 할머니가 보는 것들을 다 제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TV를 보실 때 저는 옆에서 인형 같은 걸 가지고 놀았는데, 마론 인형이나 크기가 좀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인형들은 할머니가 밤에 방에서 못 갖고 놀게 하셔가지고 밤에는 종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예. 근데 할머니 방에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벽장이랑 그리고 이제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에다가 제 그런 물건들도 왔었거든요. 종이 인형 상자 같은 거를. 근데 이제 할머니가 밤에 TV를 보시는데 할아버지는 좀 일찍 주무셔서 집에 불을 좀 일찍 꺼요. TV 불만 켜져 있고 방은 깜깜한데 다락은 구석진 곳에 있으니까 그쪽이 좀 많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가요음대를 이제 보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프로를 별로 안 좋아해서 또 똑같이 종이 인형 상자를 꺼내러 다락을 갔는데, 다락문 높이가 그 당시 제 키에 한 허리춤 정도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 문을 열었는데, 다락 문을 열면 이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 옆쪽에 이제 빈 공간에 제 손이 닿는 곳들에 제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되게 깜깜하면 사람의 시선이 깜깜한 쪽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가 우리 집 다락이고 항상 거기에 뭐 할머니 심부름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는데,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위에를 쳐다봤어요. 예. 근데 그 깜깜한 데서 하얀 손이 나오는데 그게 손목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손목까지밖에 없는 그 손이 제 얼굴을 향해서 쑥 나오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헉 하면서 그냥 문을 닫았어요. 다락 문을.
그리고 할머니 옆에 가서 이불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이제 애가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는 TV가 더 중요하잖아요. 가요무대 보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숨어 있다가 저는 이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을 아프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제 삶에 있어서 귀신을 처음 봤을 때거든요. 손을 보고 나서. 네, 손을 보고 나서부터 제가 그런 꿈 같은 것도 꾸고 약간 이제 이런 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집이 이제 옛날 이제 한옥집을 양옥으로 이제 개조한 흔한 주택가에서 볼 수 있던 그런 집들이었는데 대로에서 골목을 들어오면 저희 집을 기준으로 이렇게 미음자로 해서 집들이 있는 저희 집이 딱 가운데 집이었어요. 예. 한가운데 집이었는데 방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쓰시고 부모님도 쓰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삼촌이 장가를 안 가서 삼촌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을 차지를 하고 저랑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방 하나가 남는데 그 방을 저희한테 아직까지 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네. 옛날 분들은 이제 방을 좀 비워두기가 좀 그러니까 그 방을 새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새를 놔주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던 어느 남자분이 그 방에 이제 세입자로 이제 들어오시게 됐어요. 제 기억에 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어른들 말로도 되게 이렇게 참하다, 막 오. 착실하다 이런 느낌일 정도로 되게 좀 훈남 스타일이었는데 이분이 그 방에서 한 1, 2년 정도를 사셨는데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셨나 봐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우리 가족들한테 이 방에서 뭐 가위를 눌린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어른들이 밤에 뭐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하면 그 방에서 막 우리 가위 눌릴 때 이렇게 막 좀 꿍꿍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하다가 하면서 벌떡 깰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셨나 봐요. 그래도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학교 졸업반이고 해서 그냥 계속 거기 이제 사시다가 어느 날에 회사 면접을 보셨대요. 회사 면접을 보셨는데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나라 대기업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살고 좀 착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다 축하를 해줬어요. 예. 축하를 해주고 자기가 직장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집을 이제 나가야 되겠다. 뭐 그동안 감사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뭐 방을 뺄 날짜를 정하고 이제 뭐 짐 정리도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분이 집에를 며칠을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항상 뭐 자기가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어딜 가든 항상 할머니 걱정하신다고 집에다가 미리 이렇게 말을 해주고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되면 집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뭐 오늘 집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연락이 없이 안 들어오니까 가족들은 또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며칠 있다가 그분 어머님 되시는 분이 집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를 하셨대요. 예? 되게 다 축하받을 일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명을 달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짐을 다 빼서 나가셨어요. 다들 이제 좀 뒤숭숭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방이 비어 있다가 저는 뭐 이제 막내 삼촌이 결혼을 하면서 삼촌 쓰던 방을 저랑 동생이 쓰게 되니까 그 방은 아직도 저희 가족들한테 필요한 방이 아닌 거예요. 예. 방을 계속 비워두다가 어떤 여자분이 또 들어왔어요. 그 언니도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는 방에서 자기 혼자서 노래 듣고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막 마당 구석에 서가지고서는 막 이러면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달래주고 하니까 방에서 뭘 봤대요. 방 뒷골목 쪽으로 이제 창문이 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귀신 같은 걸 봤다.
그래서 잘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서는 이제 좀 진정시켜서 이제 엄마가 방에 들여보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 터나 이런 게 안 좋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한테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언니는 자기한테는 그게 없었는데 자기 친오빠가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언니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자기 짐도 거의 다 정리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기 세간살이 중에 급한 것들만 가지고서 그냥 나가서 저희가 이제 짐을 이제 막 정리를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세입자분들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가 그 집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엄마는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살기는 했지만 뭔가 약간 집이 주는 느낌이 되게 적적했대요. 예.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쎄하면서 그런 걸 엄마가 느끼셨었나 봐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그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음의 기운 이런 거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처음 그런 거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꿈을 좀 자주 많이 꿨는데 예. 삼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삼촌 수납방을 저랑 제 동생이 쓰는데 그 방은 골목이 좀 앞쪽으로 나 있어서 거기 방 창문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예. 옛날 그 골목에 있는 가로등 보면 좀 이렇게 노란 불빛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이어서 방에 커튼을 안 치면 밤에도 방이 되게 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란 불빛 들어오는 방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약간 사춘기 이럴 때니까 그런 좀 약간 좀 왈랑왈랑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예. 일부러 커튼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제가 라디오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밤에 좀 되게 늦게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 어느 날은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제 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1인칭의 시점으로 내가 내 방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제3자의 시선으로 제 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낮은 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책상 위나 아니면 책장 아니면 공중에 떠서 보는 느낌? 되게 위에서 제가 제 방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되게 머리도 엄청 길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는데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저를 누르는 거예요. 예. 제 이쪽 팔이랑 옆구리 쪽에 걸터 앉아서 팔 막 눌러요. 근데 약간 좀 원피스는 아니었고 그런 한복, 소복, 흰 소복 같은 거를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주고 고개를 푹 숙여서 저를 있는 힘껏 막 누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내 몸에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남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체 이탈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꿈에서 딱 깼는데 그 팔이랑 옆구리가 몇 날 며칠을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이건 진짜 뭐 파스를 붙이든 뭘 해도 낫지를 않는 너무 아픈 통증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만지면은 그냥 좀 아파 그냥 이러고서 말았는데 전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이런 꿈도 꾸고 제가 다른 가이드 눌리고 했었는데 이 집이 원래 저희가 증조 할아버지 때 살던 집은 따로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이제 기존 살던 집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새로 매매를 해서 들어오신 집이래요. 예.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서 나름의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뭐 인테리어였겠죠. 원래는 그 마루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할머니 방이랑 제 방이랑 같은 라인에 있고 원래 그 가운데 방이 하나가 더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그 방을 터서 이제 할머니 방이랑 제 방 사이즈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마루에 약간 가벽 같은 게 돼서 도배지가 발라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열을 때 이렇게 호기심에 이렇게 벽을 톡톡 치면 거기에는 이렇게 약간 빈 소리,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동동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빈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빈 공간이지 했었는데 그 집이 할머니가 이사 오시기 전에 무속인이 사시던 집이었대요. 도당체. 무속인이 사시던 집이었고 그 가운데 방이 신을 모셨던 방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 터가 엄청 세고 그리고 할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 집, 그렇게 우리 집 같았던 그런 한가운데 있는 집은 좀 약간 터가 안 좋대요. 터가 좀 세대요. 그리고 집 아래쪽에 안쪽 골목 그 부위가 골목인 것 치고 엄청 넓었는데 거기 옛날에 우물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메웠대요. 우물가도 왜 다들 좀 터가 좀 세다 하잖아요. 맞아요. 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되게 그런 안 좋은 위치였었는데 할머니가 대가 세서 그거를 누르고 산다라고 할머니 친구분들이 그러셨어요. 예. 할머니가 대가 어느 정도 센 거냐면 왜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국 같은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당분이 와서 구슬할 때 이제 자기가 그 사시나무를 들고 있다가 접신이 되면 이제 그게 막 흔들린대요. 그 사시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 무당분이 이렇게 막 쥐어주면 사람들이 무당분 손 위로 그걸 잡으면 같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예. 우리 할머니 차례가 돼서 할머니가 잡으면 그 나무가 딱 멈춘대요. 호호호호. 그럴 정도로 대가 센 사람이니까 이 안 좋은 털을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가세가 기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이유가 정말 망해서 나왔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망해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예. 지금도 이 집은 저는 꿈을 잘 꾸는데 제가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저는 아직도 이 집이 나와요. 아, 그때 당시 기억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세간살이는 다 그대로인데 예.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정말 우리 가족한테 되게 안 좋은 집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시들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집에서 호되게 당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할머니 아니었으면은 정말 저희도 되게 크게 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에휴, 그러면 이 집에서 나오고 난 뒤부터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나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었고, 오, 예. 그리고 이 집에서 저희가 망해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훨씬 이제 환경이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 집에서도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인가 또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직접 겪었던 거고 하나는 이제 저희 반 친구가 겪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은 이제 저희 학교가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있는 학교여서 정말 매일매일 그냥 이제 등산을 하듯이 이제 학교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학교 축제 같은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좀 되게 폐쇄적이어서 외부인들은 안 오고 딱 그 학교 내부에서 이렇게 발표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1층 복도나 이런 데들도 다 이제 세팅해놓고 그리고 미술실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 미술실 창문 같은 거를 다 막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작품 전시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낮에 가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완전 암흑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표회 준비를 하던 당시에 저희가
그 실습 과제로 뭘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납땜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납땜을 집에 가져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 실습실을 선생님이 이제 개방을 해주셔서 저희가 남아서 이제 그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먼저 완성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해도 되지만 이걸 계속 실패하고 이러면은 계속 남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반 애들이랑 다른 반 애들까지 해서 몇 조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 넘어갈 때니까 해도 빨리 지고 이래서 되게 깜깜했었어요. 예. 근데 실습실 건물은 본관 건물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건물의 화장실은 폐쇄를 해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입학할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안 쓰던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본관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 약간 얕은 언덕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미술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조를 짜서 가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온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실습실이 2층인데 계단 건물이 막 쾅쾅쾅 울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막 한 명 울고 있고 그래도 막 말을 못하고 계속 막 어버버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래주고 막 진정시켜가지고 뭐냐 했더니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미술실에서 노래 소리가 나더래요. 예. 미술실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좀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생각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합창대회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합창대회 연습 같은 거를 엄청 막 다들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 이제 그래서 연습하라고 이제 피아노도 좀 많고 이랬었는데 미술실에 그래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그 합창대회 때 그 노래 연습할 때 목 풀으려고 고향의 봄 같은 거 이렇게 노래 안 하고 이렇게 목 풀려고 이거 하잖아요. 허밍으로. 예. 이런 소리가 미술실에서 나더래요. 근데 작품 발표회를 하려고 책상이랑 다 세팅해서 그렇게 빛도 다 막아놓은 미술실에서 누가 그 밤에 합창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 잘못 들었겠지 막 이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조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갈 때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쟤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쟤네가 잘못 들은 거야.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정말 저희가 미술실 앞에 오는데 진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저희도 그래서 막 진짜 이 소리가 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면서 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음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습 제출은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되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초집중을 해서 그렇게 안 되던 납땜을 그걸 다 성공을 하고서는 마지막 남은 애 것까지 다 해서 다 기다려주고서는 집을 갔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가려면 정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다른 애들은 다 후문 방향이었는데 정문 방향을 가려면 똑같이 미술실을 지나서 본관 앞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돌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냥 후문으로 갔어요. 예. 후문으로 가서 한참 걸려서 집에 갔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요. 나 혼자 미술실 앞을 지나가느니. 그때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같이 들은 거잖아요. 거기 이제 완전 거의 전설급의 그런 괴담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뭔가 기운을 느낀다, 혹은 냄새를 네. 맡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냥 일단은 느낌이 약간 좀 위화감 들고 약간 좀 적적한데 그때부터 약간 볼이나 등, 머리통 쪽으로 소름이 돋아요. 예. 소름이 돋고
그럴 때 그냥 약간 좀 피하거나 그냥 이렇게 좀 다른 거를 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제가 그 장소를 못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처음에 소름이 돋다가 진땀이 나기 시작해요. 멀미하는 것처럼. 그래서 속이 안 좋아지고 되게 토할 것 같고. 예. 이제 그러면서 컨디션이 되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냄새는 그냥 만약에 어느 장소를 갔는데 약간 좀 음식물 쓰레기 그런 냄새, 그런 음스 냄새가 코를 되게 확 찌르는데 그냥 제가 표현해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 냄새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런 류의 냄새인데 코를 확 찌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향 냄새, 우리 제사 때 향 예. 피우잖아요. 그런 향 냄새 아니면은 이렇게 좀 향수 냄새나 분 냄새, 옛날 할머니들 바르는 분 냄새 네. 막 그런 게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 옆에 있구나 그냥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느끼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거는 뭐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진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는 어릴 적에 살았던 집과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 중에서 받고 뭐 겪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들어주셨다면 다음번에 네. 참여해 주실 때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겠죠? 그죠. 이제 다음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간 지금의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 말고도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겪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에서 이사 와서 그 살았던 집,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또 이사 갔던 집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영적인 걸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쁜 애들이 오면은 귀접 같은 그런 이야기나, 아하. 그리고 이제 가위,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드릴 게 있죠. 알겠습니다. 코리님 이거 봐요. 떨려도 이게 좀 시작하다 보면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죠. 신기하게. 네, 근데 저 처음에 되게 염소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네. 그랬지 나중에 염소가 어디 도망갔나 봐요. 아, 네. 이거 봐. 그러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코리님. 참여하기 전에는 떨리고 미치겠는데 막상 하고 나면 괜찮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좀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여러분들 정말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편안하죠? 저도 했어요. 네. 이거 봐요. 네, 아무튼 코리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긴장되고 정말 막 두려운 이런 느낌이 많아요. 참여하시기 전에. 근데 막상 이야기 이제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조금 지나면 정말 또 편해지니까 용기 내셔서 또 참여 위에 카톡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코리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구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구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군대에서 또 야간에 피할 수 없는 근무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 근무인데 이 근무를 서다가 정말 또 희한하고 소름 돋는 일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엔 뭐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구월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월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구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바로 군대 괴담이에요. 네. 직접 겪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한테. 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이제 군 생활을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 근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등병 때 GOP로 자대 배치를 받게 돼요. 어이구야, 예. 네, GOP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는 곳이고, 추워. 그리고 실탄을 이제 들고 근무를 하게 되고, 일단 일반 군대보다는 뭐 되게 외로워요. 뭐 휴가도 잘 못 나가고, 예. 그리고 365일 24시간 풀 근무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2년 내내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대랑 1년 정도 주기로 교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2등병부터 1병 말 때까지 이제 GOP에서 근무를 서게 됐고요. 그리고 1병 말에 교대를 하게 돼요. 교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개의 대대 중에서 정말 운이 나쁜 한 중대만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남게 돼요. 아,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 임무가 어떤 임무냐면 민간인 통제구역과 민간인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 경계를 쓰는 그 검문소 역할을 맡게 돼요. 예. 운 나쁜 그 중대가 저희 중대가 됩니다. 하필, 예. 네, 하필 제가 독립중대가 되어서 저는 군생활 내내 면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는 거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보안도 네, 있을 그래서- 거고, 예, 위험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근무를 쓰게 되면서 그곳 근무지 중에 탄약구 근무지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영가를 만나게 된 썰과 오, 두 번째는 그 탄약구 근무지에서 빙의가 된 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저희 부대에서 두 가지 근무를 서게 되는데, 한 가지가 검문소고요. 두 번째가 이제 탄약고, 제가 겪은 곳이 돼요. 근데 제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배경이 있어야지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리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좋죠. 배경을 예. 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대 그 탄약고 근무지 옆에 보면은 거의 축구장 6개 이상을 이렇게 합친 것 같은 그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이 하나가 있어요. 예. 네,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탱크 아시죠? 오, 탱크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예. 굉장히 넓어서 그 탱크 부대들이 허락을 받고 저희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2박 3일 정도를 포를 쏘면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근데 귀신이 씌이거나 귀신을 볼 때는 굉장히 기가 허할 때 씌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때는 언제냐면 제가 상병 말 때쯤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게 돼요. 예. 네, 휴가를 나가고 이제 휴가 동안은 되게 열심히 놀고 술도 많이 먹고 이제 휴가를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휴가를 복귀할 때 제가 술도 많이 먹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를 복귀할 때 저희가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부대는 그냥 복귀할 때 그냥 부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한 마을에 집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기를 탔다가 이제 군대 트럭 있잖아요. 그거를 기다렸다 그걸 타고서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면 그 비포장도로 산을 타고 들어가는데 한 30분 이상을 들어가게 돼요. 제가 휴가 복귀를 할 때 그 차를 타고 몸도 안 좋은데 멀미를 하면서 그날 이제 휴가를 복귀를 했어요. 예. 30분 동안 그 비포장도로를 가다 보니까 막 토도할 것 같고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 이제 부대 근처까지 갔어요. 들어가면 됐는데 갑자기 그 트럭들이 갓길에 정차를 했어요. 예.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부대에서 탱크 20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저희 탄약고 옆에 탱크가 훈련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탱크 부대들이 훈련을 마치고 다 빠져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길이 좁다 보니까 탱크가 다 빠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빠지는데 20, 30분을 더 기다리고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휴가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탱크가 나갈 때 그 탱크 부대에 그 소령이 있었는데 저희 그 검문소의 간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인원 이제 다 빠졌고 그 야영지에는 더 이상의 인원은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 간부가 오케이 하고서 이제 저는 이제 휴가 복귀를 하게 됐죠. 네. 이미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그때 되니까 8시가 넘었어요. 휴가 복귀를 했는데. 이제 씻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 후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9월 상병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뭔데? 뭐라 했더니, 사실, 9월 상병님이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탄약부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싫은 시간.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휴가 복귀자는 그 당일에 근무를 서지 않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당직사관한테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내가 지금 휴가 복귀를 하고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근무를 들어가냐 라고 따졌더니 그 당직사관도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미안하다, 구워라. 근데 지금 상황이 근무자가 없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널 넣게 됐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거의 막 대들듯이 그래도 이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럼 있어봐라. 그럼 근무를 한번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었는데 예. 당직사관이 다시 저를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 지금 너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너를 근무를 빼주긴 어렵고 대신에 동기랑 같이 쓰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원래 근무를 쓰게 되면 선임과 후임. 상병이랑 이등병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끼리 근무를 쓴다는 거는 별로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근무를 그렇게 짜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안 좋은 그런 게 다 떠나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순간. 이게 시청자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마치 그냥 소풍 가는 느낌? 친구랑 그냥 수다 떨다 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시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픈 것도 그냥 싹 잊고,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럼 바로 근무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기랑 워낙 또 친해가지고, 너랑 같이 근무 쓰게 됐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새벽 1시 50분에 불침번이 깨웠습니다. 이제 근무지에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수통에 뜨거운 물 가득 채워서 주전부리들 라면 다 챙기고 예. 그 카드 있잖아요. 그 고스톱이랑 포커 이런 거 챙기고 그렇죠. 담배 라이터를 다 챙기고 이제 근무지를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직사관이 저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시 검문이 올 일이 거의 0%라고 그렇죠. 예. 생각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무를 쓰게 이제 되면서 가자마자 바로 라면을 먹고 바로 담배를 피고 제가 동기랑 마주 보면서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노가리를 까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갑자기 방탄 헬멧 하나가 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 방탄 헬멧이 저는 이제 문 쪽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계단에서 방탄 헬멧이 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제 몸이 반응을 했어요. 앉아있다가 제 총을 잡아두고 바로 가서 멈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말을 무시하고 방탄 헬멧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인했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병장이었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등병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멈춰라고 암구를 대기도 전에 그냥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왜냐면 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병사니까. 네, 병사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막 욕을 하면서 다행이라고 아저씨 누구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는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그냥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총을 들고 막 일어나니까 예.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동기 놀랐는데 갑자기 그 병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머부리더라고요. 말이 잘 안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어눌한 말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들려서 그때는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너무 그냥 안 들려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주 뭐라고요? 이렇게 되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더니 그대로 이등병이랑 병장이 360도 휙 도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냥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뭐냐고 이러다가 동기랑 다행이라고 우리 영창 안 가도 된다고. 왜냐면 그 자리에서 담배도 피고 뭐 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딱 뒤를 돌아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거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랜턴이 꼭 있어야 되는 오.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저 뭐야? 아무튼 간부 아니니까 됐어. 다행이야 우리 살았어. 막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다행이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해봤더니 아까 제가 휴가 복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탱크 부대들이 다 나갔었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야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저희 중대원 빼고는. 예. 근데 걔네들을 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쟤들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상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그 계단을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철 계단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근무를 쓰다 보면 청각에 되게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그 계단을 오를 때 발자국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못 들었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처음에 확인했을 때 굉장히 얼굴이 새카맸던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새카맣고 말도 안 되게 말랐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얼굴도 그렇고 군복도 제가 그때 개구리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그 군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 옛날 6.25 때 그런 건가? 네, 그런 군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예. 그 순간에 그냥 다행이라는 안도감 때문에. 그리고 제가 딱 보면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셔츠 쪽에 제가 부대 마크를 봤어요. 예. 부대 마크가 노란색 부대 마크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근무 나갈 때 조끼를 차게 되는데 원래는 근무 마크를 다 가리게 돼 있어요. 예. 가리게 돼 있고 헌병 마크로 쳐서 부대 마크는 항상 가리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보였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직사관한테 바로 달려갔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했더니 당직사관이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직사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 진짜다. 너무 무서워서 얘기했더니 혹여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군법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언비어? 약간 귀신을 봤다. 이런 게 하면 군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그런 걸로 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저희 부대원들한테 했어요. 했는데 예, 뭐 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쵸.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영가를 그렇게 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아니, 그러면 구월님, 네. 그 동기분이랑 같이 근무를 쓰셨는데 네. 동기분은 못 보셨어요? 같이 봤죠. 같이 봤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욕도 하고. 우와. 근데 제가 그때 아무도 없어야 되는 곳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저씨 반응했던 이유는 예. 그곳에 이제 탱크 훈련병들이 2달에 한 번 정도는 와요. 그래서 근무를 쓰다 보면 그렇게 새벽에 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 물어보기도 해서 그런 상황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화를 했었던 거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현장엔 아무도 없었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정말 간첩이거나 귀신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일단은 귀신이었으면 아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내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고 예. 까맣고 그런 부분에 제가 너무나 소름이 돋았었던 이야. 이야기입니다. 오, 소름 돋아. 어우, 엄청 무섭게 잘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네.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은 곳에서 겪게 되는데 네.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아까 빙의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돌비님 채널을 우연히 이제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겪은 게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이 진짜 사실이구나. 생각보다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이제 제 경험이 좀 특별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빙의가 됐는데 예. 제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 몸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풀자면 그러고 한 몇 달 뒤에 제가 병장이 돼요. 예. 병장이 되고 그때도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그 바로 다음 날은 아니고 휴가 갔다 와서 한 이틀 정도 있던 그 시간 똑같이 2시 4시 근무 탄약고였어요. 네, 그때는 제 마투임이라는 근무를 서게 되는데 몸이 그때도 너무 안 좋았어요. 몸살 기운도 있고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보통 이제 불침번이 이제 깨우잖아요. 근무 예. 나가야 된다고 깨우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바로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병장이었지만 왜냐면 제가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가는 만큼 전근무자들이 또 그만큼 근무를 더 쓰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날따라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막 그 불침번 때문에 화도 내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제 2달 후임, 제 마투임이랑 탄약고 근무를 쓰게 됩니다. 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 후임한테 제안을 하나를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근무를 2시간을 써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1시간씩 교대로 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먼저 재웠어요. 그 밑에 판초이를 깔고 이제 후임을 재우고 1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후임을 깨웠습니다. 깨우고 너 이제 1시간 잤으니까 나머지 1시간 내가 잘게 이렇게 돼서 판초이를 깔고 그 탄약고 근무지에서 누워서 제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잠에 들었는데 제가 살면서 가위를 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네,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제 꿈을 꾸는데 온 새하얀 방이에요. 온 새하얀 방인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 꿈속에 오더니 저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제 바로 귀 앞에까지 왔어요. 오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삭이는 말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난생 처음 듣는 말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이 저는 꿈속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세상에서 듣던 어떤 무서운 이야기보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 귀에서 삐 하는 그 이명 있죠. 이명이 딱 들리면서 온몸에 소름이 딱 돋으면서 잠에서 딱 깨요. 예. 잠에서 딱 깼자마자 눈을 떴는데 제가 가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위에 눌리는 게 제가 처음 겪었던 그 가위였거든요. 이게 가위구나 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그 탄약고 천장 구석에 한 7살쯤 되는 여자 영가가 저를 그 파란색 온 몸으로 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순간 너무 처음 겪는 무서움이어가지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거의 막 피부가 뚫릴 것 같은 소름처럼 되게 무서웠거든요. 예. 제 후임 이름을 만약 돌리면은 후임 이름이 돌비야 부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 혀가 안 움직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질끈 감고 한참 있다 뜨니까 그 영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위에 좀 익숙해져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똑같이 잠이 들게 돼요. 다시 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까 꿨던 꿈을 똑같이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내가 아까 꿨던 꿈이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똑같이 저한테 걸어와서 똑같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예. 그 순간 똑같이 이명이 삐 하고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환청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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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러면서 환청과 함께 내 몸이 제 누워 있었잖아요. 발꿈치를 축으로 기하학적으로 제 몸이 뒤틀리면서 중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발 뒤꿈치를 축으로 일어나면서 뭐 각기하듯이 몸이 꺾이면서 제가 누우면서 옆에 K2 소총을 놨잖아요. 예. K2 소총을 탁 집어들고 좀비처럼 몸이 꺾이면서 제 후임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후임은 제가 가위 눌렸을 때 옆눈으로 봤을 때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는데 제가 K2 소총을 머리 끝까지 들고 후임 바로 앞에까지 가서 내려 찍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엄마. 계속 환청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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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러면서. 근데 제가 속으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미치겠는 거예요. 제 정신은 온전한데 제 정신이 예. 깨어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미치겠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인데 제 후임을 죽이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주기도문, 찬송가, 물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찾으면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했더니 그 짧은 순간에 그 테이프가 늘어지듯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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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하다가 죽여, 죽여 늘어지듯이 리마인드 되듯이 제 몸이 일어났던 그 동선 그대로 다시 눕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로 다시 누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이 제가 후임을 죽일 뻔했던 그 상황이 이거는 뭐 주변에 얘기했을 때는 뭐 그게 가위에 눌린 그대로다, 그 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정말로 현실이었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대로 누운 상태가 가위에 눌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혀도 굳어있고. 예.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으면서 근데 제 후임이 갑자기 잠에서 깼더니 저를 한번 쓱 보더라고요. 쓱 보더니 다시 이렇게 다시 기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 돌비야 이거를 혀가 안 움직이는데 계속 진짜 혀를 깨물어 죽어야겠다.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예. 후임을 불러야겠다 하는 순간 나도 돌비야 이러면서 깬 거예요. 가위에서. 가위 깨자마자 제가 후임을 막 부둥켜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너 지금 죽일 뻔했다고. 너 나 못 봤냐고 했더니 자기는 중간에 한번 봤대요, 저를. 예. 하고 있는데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몸을. 그래서 9월 병장님이 진짜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이하게 제 몸이 꺾이면서 후임을 이제 죽일 뻔한 그 경험을 하고 후임을 안고서 나 너 죽을 뻔했다고 욕하면서 예. 너무 안도감에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 밑에서 소초가 2층이잖아요. 1층에서 갑자기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발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후임이랑 딱 봤더니 난데없는 고라니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푸드덕거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고라니가? 예. 고라니가. 근데 보통 고라니가 그렇게 막 있진 않거든요. 많긴 하지만.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저는 이 얘기는 무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 아는 동생한테 저번 주에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동물한테도 귀신이 이렇게 옮겨서 뭐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빙의와 함께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와,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도 이 얘기를 사실 군대에서도 또 동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렇게 탄약고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또 다음에도 그 근무를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무섭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때는 그냥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그 얘기를 좀 무용담처럼 막 동기나 선임 후임한테 얘기를 하고 이랬어가지고 막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 근무는 이제 혼자 쓰면 굉장히 무섭겠지만 이제 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또 한 번 겪고 싶다. 또 한 번 그걸 겪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그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현상을 겪진 않았습니다. 와, 근데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생생하셨으면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이렇게 묘사를 잘 하실까.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얘기가 사실 그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제가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쉬우시면 영상을 찍어서 네. 보내주세요. 영상을 찍어서 지금 이러면서 네. 이렇게 네. 혼자 연기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넣을게요. 그건 너무 창피할 것 같고요. 아쉽다고 네. 하셔가지고. 예.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 구월님. 네. 이야, 진짜 레전드네요. 군대 괴담 중에서. 귀신이 있다고는 항상 생각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월님께서 또 이렇게 묘사까지 잘해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잘 들려주셔서 이게 긴장하시더라도 이거 봐요. 예, 긴장하신 분들이 이렇게 더 말을 잘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소름이 진짜 쫙 끼쳤어요. 아까 죽여 하는데 소름이 그냥 있는 그냥 소름 없는 소름 쫙 돋았는데 이야, 군대 괴담으로 소름 돋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또 이야기 잘해주신 것 같고 이런 경험이 흔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흔한 경험은 아니고 실제로 야간 경계 근무를 쓰면 많이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이래서 다른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이게 참 이런 경험담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